네, 실종 직전 만난 비서실장.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 전 마지막 통화자로 알려진 고한석 전 비서실장이 어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고 전 실장의 모습이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고 오시죠. 자세한 내용은 경찰 진술 다 했으니까요. 별도로 또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통화 나누신 게 언제예요? 약 한 1시 39분으로 기억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간에서 어떤 대화 나누셨는지. 그거는 이제 경찰에 다 말씀드렸으니까요. 젠더 특보가 보고한 사실 알고 있으셨나요? 아니요. 모르고 있으셨나요? 자, 조 기자, 그러니까 박원순 서울시장과 마지막으로 만난 인물이 지금 누군지 확인이 된 건가요? 일단 마지막으로 단정을 짓긴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네, 지금까지 나온 자료들을 바탕으로 봤을 때는 마지막 만난 사람도 이제 고한석 전 비서실장입니다. 보시는 영상이 이제 그 가회동, 그러니까 시장 공간이 있는 장소인데요. 네. 저 자리에 저 영상 똑같은 자리에서 이제 박원순 시장이 그 공간을 나서는 모습이 먼저 이제 언론에 공개가 됐었습니다. 네네. 그 시간보다 앞선 시간입니다. 오전 한 10시 10분쯤에 이제 공간을 나서는 저 전 비서실장의 모습이 나온 건데 네네. 당시 이제 약 1시간 10분 정도 그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만났던 걸로 현재까지 알려지고 있고요. 네네. 그 10시 10분쯤 저렇게 골목을 빠져나간 뒤 약 30분이 지난 뒤에 박원순 시장이 이제 그 공간에서 나와서 택시를 타고 삼청동으로 이동을 했다라는 것까지 행적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 이제 박원순 전 시장 참모진들 가운데 경찰에 소환돼 조사받은 사람이 지금 고 실장 한 명인 거죠? 일단 현재까지 이 변사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건 이제 고 실장이 이제 시작이 된 거고요. 네네. 오늘까지는 아직 추가로 참고인 조사가 진행되는 부분은 없는 걸로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이후에 근데 이제 경찰에서 이 통신 내역을 또 같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접촉한 사람이 누구고 또 이 과정에서 고 전 실장 이외에 또 다른 접촉자나 아니면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어떤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이 과정 속에 연관된 인물들을 추가로 또 참고인 조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박 전 시장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과 고소를 당한 게 연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 고소 사실이 서울시로 유출이 됐는지 이거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 고한석 전 실장이 키맨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유출에 대해서는 키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고한석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그 박원순 시장이 사망한 당일 오전에 공관에 나갔고 그다음에 가장 마지막으로 이렇게 통화를 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럼 이분이 어딘가에서 그 피소 사실을 알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박원순 시장과 최종 입장을 정의하는 뭐 그런 자리였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출이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박원순 시장에 대한 여기에 입장은 어떤 거였는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할 키맨이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본인이 피소 사실을 알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고 비서실장은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사를 통해 가지고 향후 밝혀져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조금 전 영상에서도 봤지만 사실 그 임순영 젠더 특보가 박원순 시장에게 상황을 보고한 것도 몰랐고, 사실 방금 말씀하셨지만 고 전 비서실장은 피소 사실을 인지 못하고 공간에 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좀 피소 사실 몰랐다고 하는 것, 앞으로 좀 조사가 진짜로 필요할 부분인 것 같아요. 필요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알게 됐냐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임특보라고 하는 분도 이게 사실은 그 고소장이 접수되기 1시간 35분 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공식으로 그 고소인이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부터 이미 특보는 어떤 형태인지, 물론 특보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 관련된 비위 사실인지는 몰랐다. 그런 내용인지 몰랐고, 외부에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만 듣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만 물어봤지,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몰랐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어쨌든 그런 내용을 누구한테 들었는지 밝혀야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알게 됐는지. 그리고 그 임특보가 그러면 비서실장이 이걸 보고 안 했는지, 그것도 사실은 확인해 봐야 돼요. 물론 지금 고 전 비서실장은 그걸 몰랐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내용은 모르지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만 알고 있다, 이렇게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부 다. 그럼 그 임특보라는 분이 어떤 방식으로 누구를 통해서 이런 내용을 들었는지를 분명히 밝히셔야 되고, 그럼 그 내용이 정말 선거 관련된 문제가 아니었는지 이것도 밝히셔야 되죠. 이거 지금 이렇게 돼버리면 어떤 내용을 누구한테 들어서 어떻게 전달되는지가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물론 경찰
경찰에 가서 진술을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언론 인터뷰에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이걸 좀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궁금증을 풀어내야 지금 의혹만 많잖아요. 경찰에서 정보가 넘어가 청와대에서 정보가 넘어가 이런 의혹만 많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 순서들을 밝혀주는 것이 국민의 어떤 궁금증도 풀어주고 오해를 풀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유출과 관련해서는 고 비서실장이 가장 먼저 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일단 왜냐하면 그 전날 9시 반에 대책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통상적인 대책회의 같이 보이진 않는다. 정확한 추정입니다. 있었고 그 다음날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고 비서실장이 가장 처음 이거 피서 사실을 알았던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박원순 시장이 고 비서실장하고 만나고 30분 뒤에 집을 나왔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으니까는 그 사망 경위라든지 고소 내용을 주고받았을 테니까 이 성추행 내용에 관한 대략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키면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유출과 관련해서 고 비서실장이 가장 먼저 내용을 접한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이 부분 또 다른 키면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변호사님이 얘기한 이 8일 한밤중에 있었던 심야 대책회의, 조 기자,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 좀 참여를 했었나요? 일단 현재까지 나온 내용들이 사실 이 당사자들이 그 연락을 접촉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제 조각조각 이제 취재가 되는 내용들이 모이는 건데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이제 그 임순현 젠더 특별 보좌관이 있었고요. 또 변호사 출신의 이 비서실 직원, 또 다른 비서실 직원 이렇게 모여서 이 3시간 정도 이제 대책 회의를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현재까지는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대책 회의가 이제 박 전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날 밤에 있었던 상황이죠. 그러니까요. 현재까지 계속 조각조각 이 이후에 박 전 시장의 공간을 나오기 전까지의 그 주요 가까운 인물들의 행적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앞서 보신 이 고 전 비서실장이 그 가회동 공간을 방문했다는 내용부터 또 밤에 있었던 저 대책회의 내용, 또 그 사이에 있었던 이 젠더 특보로부터 그 전 비서실장으로 이런 관련된 내용들이 전달되었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어찌됐든 이 박 전 시장의 공간을 나가서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까지의 과정 사이에 왜 이런 일을 결정하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 상황을 인지한 이후부터 어떤 보고 절차를 누가 알았고 어떤 절차를 통해 전달됐는지에 대한 부분이 좀 명확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조 기자가 설명한 이 심야의 대책 회의 시간이요. 8일 오후 9시 이후라고 지금 추정하고 있는데 이 시간이면 지금 고소인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던 그 시간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피소된 이후 피소해서 고소인 조사를 받고 있는 시간과 겹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고소인은 8일날 4시 반에 고소장을 접수를 했고 그 다음날 새벽 2시 반까지 조사를 받았다 그래요. 네. 그러면 8일 저녁 오후 9시경에는 고소인 수사가 한창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인데 그때 서울시장에서 대책회의를 했는데 이 대책행위의 목적이 뭔지는 우리가 지금 외부에서 알 수는 없지만 네. 참석했다는 사람을 보면은 지금 기사에 나오는 걸 보면은 변호사 출신이 있고 그다음에 젠더 특보가 있고 박원순 전 시장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럼 이거는 지금 누가 봐도 이 고소를 한 내용과 관련한 대책이라고 볼 개연성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하지만 우리가 단정할 어디까지나 수는 단정할 수는 없죠. 없고 추정입니다. 그러면은 그때 고소가 진행되고 있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고소인 관련 대책 회의를 했다면은 누군가가 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에 관해서 알려줬다는 얘기가 되는데 변호인 측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그날 가서 고소장 접수할 때까지 어디로 갈지 언제 접수할 때까지 결정을 못 내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언론에 제보를 했다는 것도 오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그 고소인을 수사를 하고 있던 그 경찰 내부에서 이 사실이 알려진 게 아니냐 그런 의심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뭐 통신영장 신청했다고 이제 고발장이 들어왔으니까는 알기 위해서는 박원순 시장에 대한 뭐든 휴대폰에 대한 그 통신영장이라든지 압수영장을 통해 가지고는 그 시간에 누구랑 전화를 했고 또 어떤 메시지가 오고 가고 어떤 통화가 오고 갔는지를 알아야지 그 전에는 당사자들의 협조가 없이는 명확하게 알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동안에 서울시 관계자들이 이제 피소 사실을 몰랐다고 했던 것과 지금 하나, 둘 이제 조각조각 나오고 있는 정황들을 보면 사실 좀 안 맞는 부분이 상당히 적지가 않아서 이게 뭐 서울시가 지금 뭔가 숨기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많이 나오거든요. 서울시가 좀 분명하고 좀 말끔하게 좀 입장을 좀 밝혀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서울시가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야죠. 지금 이렇게 특보라는 분, 비서실장, 전 비서실장 이런 분들이 명확하게 일 안 하다 보니까 오해가 점점 커지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어떤 사실이 있었는지를 그냥 다 밝히면 사실 이런 오해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임 특보라는 분은 얘기하기를 아까 제가 언급해드렸습니다만 고소장이 접수하기 전에 이미 뭔가를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 내용이 뭔지를 지금 얘기 안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미 고소장 접수하기 전부터 서울시의 관계자들은 어느 정도 이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시장한테 보고를 했든지 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비서실장한테 보고를 했겠죠. 그럼 그 시점에서 뭘 알았는지 어떻게 보고를 했는지 하는 부분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 저녁에 대책회의 한 것은 이미 고소장 접수하기 전부터 뭔가를 알고 있었고 거기에 대한 그 대책회의를 한 거라고 저는 보여요. 물론 지금 현재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피소 사실이 있는 것은 알았지만 그게 어떤 내용인지는 몰랐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단정적으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에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외부에서 어떤 내용을 들었고 누구를 통해 들어서 대책회의를 하게 됐는지 하는 부분을 밝힐 수 있죠. 그걸 밝히지 않으니까 결국 수축과 의혹이 난무하고 있으니 저는 지금이라도 서울시가 명확하게 이 부분을 조사해서 밝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대책회의, 무엇을 위한 대책회의인지는 아직 알 수 없으나 뭔가 심상치 않게 일이 돌아가고 있다. 누가 이 피소 사실을 알려줬느냐라는 것에 대한 지금 의문이 집중되는 가운데 통합당에서는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대답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번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같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이 사전에 이거를 알려줬는지 청와대가 알려줬는지 이것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갖다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저는 대통령이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 박원순 이 죽음과 관련해서 좀 명확한 태도를 갖다가 표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청와대에서는 지금 피소 사실을 서울시 쪽에 공식적으로 전달한 적은 없다라고 답변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검찰이 수사가 필요하다면 청와대 관계자들을 불러서 조사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근데 못 부를 사람이 어디 있어요? 수사에 무슨 성역이 있습니까? 이게 만약에 지금 경찰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그 오후 7시경에 청와대에 보고가 된 것으로 지금 그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럼 경찰에서 서울시에 전달한 게 아니면은 그럼 그 루트는 이제 청와대에서 서울시로 갔을 가능성이 지금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가능성이 일단 있으니까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청와대 어디에 보고가 됐는지 그다음에 어느 담당자가 알았는지 해가지고 관련자들을 경찰에서 충분히 소환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청와대에서 협조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통합당에서는 또 이런 주장도 제기가 되더라고요, 조 기자. 이게 지금 서울시청에 네. 경찰이 파견이 되는데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기도 하고 이 사람이 무슨 역할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했는데 좀 취재를 해보셨어요? 사실 그 그러니까 시장실에 파견되어 있는 경찰이 있었다는 사실을 저도 사실 이번에 좀 알아보면서 다시 알게 됐었는데요. 그렇군요. 일단 시청에서 담당하는 서울지방경찰청 소속인데 예. 이 시장실에 파견 가 있는 형태로 근무하는 경찰입니다. 네. 현재까지 그 업무를 맡고 있는 경찰의 이제 직책은 이제 치안협력관이라는 이름으로 파견이 되어 있는 건데 네네. 이 인물이 사실 굉장히 좀 관심을 받는 이유는 앞서 저희가 쭉 이 이야기를 했던 것들. 예. 그러니까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성추행과 관련된 피소가 된 사실 아는 사람들은 사실 명확하거든요. 네. 고소장을 접수한 측이 아니면 이걸 접수를 받았던 경찰이 아니면 이후에 그걸 보고받았던 청와대가 아니겠느냐. 굉장히 명확한 부분인데 네. 이 사실을 이제 고소장을 접수받았던 그 경찰 소속 직원이 이 서울시청에 파견가 있고 실제 그 시장실에 파견이 가 있는 형태로 근무를 한다고 하니 아무도 피소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파견된 경찰을 통해서 무언가 이제 내용이 좀 나간 것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고 싶은 측의 이제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해당 네. 경찰관이 이제 저희가 좀 이제 접촉을 좀 해봤습니다. 아, 그래요? 하지만 연락이 좀 어렵게 닿았는데 본인은 일단 지금 진행되는 상황에 있어서는 특별한 말을 할 수 없다라는 입장만 짧게 밝히고 일단 통화가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둘러싼 어떤 진상 규명 그리고 피소 사실을 좀 도대체 누가 알려줬는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증폭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네.